미란이는 보라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하러 왔습니다. 코난도 같이 왔네요. 코난은 쇼핑이 너무 노잼이라 유명한이랑 먼저 식당에 가 있기로 합니다. 유명한은 오늘 공항도둑 패션을 입었습니다. 가던 중 공중전화 박스에 볼펜을 놔두고 가는 사람을 보고 전해주려고 하다가 바디슬램을 맞습니다. 잠복하고 있던 경찰도 튀어나오네요. 알고 보니 부녀자 연쇄폭행 사건 때문에 경찰들이 함정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노란머리 여자는 오영사가 변장한 거라고 하네요. 유명한이 너무 공항도둑같이 생겨서 그냥 덮쳤다고 합니다. 유명한은 피해자의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진 3장을 보여주면서 화려하게 입은 거 말고는 딱히 공통점이 없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의아한 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피부가 까만 게 공통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코난 유니버스에서는 저런 스타일이 유행입니다. 저건 특이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난 유니버스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루에 살인사건이 10건씩 일어나는 동네입니다. 유명한이 전에도 이런 무차별적으로 여학생만 차로 치고 가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듣는데 반장님의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바로 수사하러 가겠다고 하네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라는 화장실 때문에 아직 백화점에 있는 미란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미란이는 길을 못 찾겠다고 보라에게 말하고 있는데 주차장에 있는 시체를 발견합니다. 미란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바로 경찰들은 뛰어갑니다. 경찰들은 시체를 조사하여 피해자는 전에 이 백화점에서 일하다가 1년 전에 관뒀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보아하니 이전의 무차별 폭행범과 동일범의 소행 같습니다. 경찰의 뒤로 용의자들이 등장합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존재가 없는 친구, 경비원, 그리고 피해자 남자친구의 아버지입니다. 용의자들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피해자는 1년 전에 여기서 남자애를 차로 쳐서 사망하게 한 사고를 냈다고 하네요. 경찰은 용의자들의 키를 물어봅니다. 저 남자친구 아빠 되는 사람이 150cm 부근이고 나머지는 전부 160이 넘는다고 합니다. 범인의 키가 150cm 부근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심 가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남자가 키는 왜 물어보냐고 묻습니다. 반장님이 이거 연쇄범죄다 이러니까 개빡쳐가지고 이런 무능한 경찰들 밥 처먹고 하는 게 뭐냐, 범인 못 잡을 거면 가서 교통정리라도 하지, 맨날 사건 일어난 다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유명한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딴 말만 쳐하는 게 경찰 맞냐고 팩트로 후드려 팹니다. 반장님은 묵직한 팩트로 예전에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휘청거립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팩트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코난은 신형사와 오형사에게 이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형사들은 어딜 8살짜리가 살인사건에 개입하려고 하냐며 따끔하게 혼내 모든 걸 다 가르쳐줍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새끼들 코난 형 잘 알고 있는 게 틀림이 없어요. 피해자들은 범인이 자신의 키와 비슷하다고 했고 경찰서에서 피해자들의 키를 재보니 150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미란이와 보라는 시체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화장이 이상하잖아, 화장이! 코난은 두 번째 피해자가 추운 날씨에 소매가 없는 옷을 입고 나온 게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아마 원래 따뜻한 곳에 있다가 잠시 나왔는데 습격을 당한 것 같네요. 첫 번째, 세 번째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고 습격을 당했으니 두 번째도 차 안에 있다가 나와서 습격을 당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도 주차장에서 피해를 당했으니 차와 관련이 있는 범죄 같네요. 뒤에서 경찰청장이 다가옵니다. 밖에 기자가 많으니 오늘은 여기서 접자고 하네요. 반장이 당황하니까 오형사가 범인의 증거가 많이 나왔으니 다음번에 본인이 변장해서 차 안에 있으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자 반장님은 함정수사는 절대 안 된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청장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반장님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라는 차에 짐 좀 싣고 화장실 좀 갔다 오게 차키 좀 달라고 합니다. 보라가 짐을 싣고 있는데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보라도 인질이나 피해자가 자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름이가 크면 딱 보라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보라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백화점 영업이 끝나고 불이 꺼졌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네요.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수습 중입니다. 그러다 피해자의 신발이 떨어지는데 그걸 보고 뭔가를 알아채는 코난. 진하게 화장을 하고 화려하게 입은 여자들은 굽이 낮은 신발을 안 신는다고 하네요. 편견 오지는 것 같습니다. 미란이가 시체를 보고 이상하다고 했던 것도 신발 때문이었습니다. 범인은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채 운전하는 사람을 노린다는 걸 들키지 않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굽 높은 신발이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 생각해보는데 피해자가 1년 전에 교통사고를 냈던 게 굽이 높은 신발을 신어서 브레이크가 잘 안 밟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고를 당했던 소년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그걸로 따졌다고 하네요. 그 아빠의 이름이 아까 봤던 경비원의 이름입니다. 근데 피해자들이 범인이 본인과 키가 비슷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건 피해자들이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범인을 봐서 그랬습니다. 경찰서에 와서 키를 잴 때는 굽이 낮은 걸 신고 키를 쟀기 때문에 범인이 키가 작은 걸로 추론한 거였죠. 근데 왜 이제 와서 아들의 복수를 하는 걸까요? 그건 1년 전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주소 같은 게 안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원은 피해자가 반드시 백화점에 다시 나타난다고 판단하여 존버를 한 거죠. 피해자가 기다려도 안 나타나서 경고라도 하기 위해 굽 있는 걸 신고 차 타면 일단 패고 본 거였습니다. 사연은 슬픈데 미친놈이네요. 신형사는 경비를 체포하기 위해 찾아봤는데 안 보인다고 합니다. 보라도 화장실 간지 오래됐는데 안 오고 있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 보라도 굽 있는 신발을 신고 차를 들락거리긴 했었습니다. 다급하게 보라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아직은 말짱합니다. 근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것도 있습니다. 범인이 휘두르는 몽댕이를 가볍게 보고 피하는 보라. 인간병기 친구답습니다. 그리고 면상에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튑니다. 핸드폰에 맞았는데 선글라스와 두건이 전부 벗겨졌습니다. 무장해체 기능이 탑재된 핸드폰이었나 보네요. 핸드폰으로 보라의 비명을 듣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와서 보라의 핸드폰을 찾았지만 보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보라의 비명소리가 어디선가 들리고 깨지는 소리와 함께 뭐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코난 외 두 명은 4층이다 생각하고 가보는데 반장님은 뭔가 깨름직합니다. 한편 보라는 맞을 위기입니다. 경비는 겁만 주려고 했는데 얼굴을 봐버렸으니 죽이겠다고 하네요. 이제 빠따를 휘두르는데 반장님이 대신 맞았습니다. 뭔가 반장님 자세가 어깨로 막으려고 했는데
때문에 거리 계산 실패해서 머리에 맞은 것 같습니다. 반장님은 겁나 아프지만 간지를 위해 참습니다. 반장님은 범인에게 보라는 운전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차에 짐을 실으러 간 고등학생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들을 위한 복수나 정의를 행한 게 아닌 그냥 범죄자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범인, 다중인격자입니까 휴먼? 보라는 구출되었고 반장님은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청장님께 반장님의 과거를 듣습니다. 20년 전쯤 반장님이 막 경찰이 되었을 때 여학생만 노려 뺑소니 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용의자들은 불량 학생을 노려 차로 치고 가는 수법을 썼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 불량 학생들은 치마를 길게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서 용의자들은 치마로 불량 학생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체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찰에게 한 여학생이 친구를 해친 범인을 잡고 싶다고 본인이 미끼가 되겠다는 말을 경찰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을 말렸지만 말이 안 통해서 반장님을 붙여 그 여학생을 보호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사고를 일으켰고 반장님이 차 번호를 외워 용의자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고로 인해 반장님은 머리를 다치고 학생은 머리와 온몸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하네요. 반장님이 모자를 벗지 않는 이유는 반장님의 머리에 있는 흉터를 보고 사람들이 흉터에 대해 물으면 과거의 사건이 기억날까봐 가리고 다닌 것 같습니다. 반장님이 함정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그 여학생이 죽어서 안 죽었네요? 그 학생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흉터가 사랑의 증표였네요. 해피엔딩이라 좀 언짢습니다. 이상 골로보 반장님이 모자를 벗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4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독자도 2만 명이고요. 많은 분들이 크게 되실 분이다 라고 해주셔서 되게 기쁩니다. 다음 리뷰는 3기 때부터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그리고 인원은 사라져버렸다 입니다. 이상 바가미는 외롭다 진짜였습니다.